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그 기회를 누군가는 놓치고 누군가는 잡아서 한순간에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저 또한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게 되면서 갑자기 찾아온 한 사람과 저와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네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제 선택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출장을 자주 다니던 남편이 그날은 부산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직업이 변호사라 항상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었죠. 뭐든 열심히 하는 남편이 항상 자랑스러웠고 저 또한 5살 된 아이를 돌보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오래간만에 연락이 온 친구라 반가운 목소리로 받게 되었는데 제 귀에 들려온 친구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저는 잘못 봤을 거라며 목소리를 떨기 시작했고 친구는 그럴 리 없다면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내가 아무리 너희 남편을 몇 번밖에 못 봤지만 얼굴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거든? 처음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너무 놀랐다니까? 네 남편이니까 사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냐. 어때? 네 남편 맞지? 빨리 대답해봐. 맞으면 가서 머리채라도 잡아버리게. 어, 그냥 비슷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고. 우리 남편은 지금 부산에서 바쁘게 업무 중이고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을 정도로 일편단심이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부산이고 여기가 해운대 해수욕장이야. 확실하게 맞는 거지? 그냥 부인하고 싶은 것 뿐이잖아. 내가 오늘 증거물을 최대한 많이 보내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나 해봐. 내가 봤을 때 옆에 있는 여자랑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선 서로의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친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저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사진들은 남편임을 확신시켜 주었고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친구와 전화통화를 끊은 뒤 계속해서 전송되는 남편과 의문의 여자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학대에서 남편 옆에 붙어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남편과 그동안 손발 맞춰 함께 일을 해왔던 변호사 동료 여자였습니다. 저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가끔 모임이 있을 때 남편이 저를 데려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주위에 있어서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너무 크게 배신을 받게 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너무 막막했고 그 두 사람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전송된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세차게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동료 변호사와 함께 호텔의 한 방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남편의 품에 기대어 있는 동료 변호사를 당장이라도 부산으로 달려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변호사라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했어요.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그때 타이밍도 참 웃긴 게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선 받고 싶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무시했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려고 하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네요. 시모가 집에까지 찾아오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방문을 하셔서 일단 급하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너 울었니? 눈이 왜 이렇게 빨갛게 충혈된 거야? 전화를 했으면 바로 받을 것이지. 뭘 하고 있었길래 내 전화를 무시하고 있었던 건데? 계속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러고 있을래? 너 혹시 지금까지 자다가 깬 거야? 내 아들은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어? 사는 게 아주 편하지? 지금 바로 우리 집에 갈 거니까 짐부터 싸라. 아마 며칠은 있어야 할 거다. 상황 설명은 가면서 해줄 테니까 멍 때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시모는 저를 다그치며 시댁에 급하게 가야 한다고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재촉하셨습니다. 남편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몸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시모의 다그침에 제 몸은 자동으로 지시를 따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짐을 챙긴 다음 시모와 아이를 태우고 힘겹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번에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데 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거든. 정신없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해야 될 일을 피할 수는 없으니 불만 가지지 말고 손님 오기 전에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자. 끝나면 내가 일당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지인분들 오신다고 노동해 달라는 건가요? 차라리 저를 시키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은 어머님 댁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할 만큼의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출장 뷔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음식 준비하시는 게 번거로우시면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입장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죠. 얘 봐라. 네가 언제부터 내 말에 토를 달았니? 내가 하자고 하면 너는 군말 없이 조용히 따르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고급인데 그깟 뷔페 음식으로 대접할 거면 애초에 초대도 하지 않았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그리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시간 없으니까 밟으라고. 시모는 제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아이는 시모의 언성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인데 시모까지 한술 더 뜨고 있었네요. 워낙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라 운전 중에 괜히 심기 불편하게 만들면 사고라도 나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시모의 지시대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네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나서 호텔방으로 들어갔는데 시모 옆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졌어요. 너 뭐하고 있어? 빨리빨리 움직이래도.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시애미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냐고. 이래선 손님들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음식 가짓수라도 맞추게. 뷔페라도 시켜야지. 바쁜데도 시간 내서 오시는 손님들 기분만 상하겠어.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온 내가 정신 나갔지. 너 때문에 내 일정 전부 망치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사람들 앞에서 아주 망신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뷔페 시키라고 했잖아요.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으시다가 결국 이게 뭐예요? 오늘 음식 준비할 기분이 아니라니까요.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사람 시켜서 하세요. 저는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며느리가 무슨 평생 무료 봉사하러 들어오는 노동자인 줄 아세요?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평소에는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던 애가 오늘따라 완전 딴 사람처럼 행동하고 우리 집안 식구가 된 지 5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이거야? 막 나가도 된다는 거니?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려고 한다면 그땐 내가 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시던지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이 시키는 거 불만 가진 적 있었나요? 오늘만큼은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사람이 언제나 한결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멋대로 찾아오시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요. 며느리는 무조건 시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시더니 나가려는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한쪽 손에는 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시모를 저항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걸 알면서 저를 강하게 밀어버리셨어요. 순간적으로 넘어질 뻔한 저는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말을 꺼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으시길래 핸드폰을 꺼내 들어 남편과 동료 변호사가 함께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본 시모는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의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뺏기지 않으려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그날 제가 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를 바라보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시길래 이혼이 당연한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너는 절대 이혼 못한다. 우리 집안에 흠집 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당장 핸드폰에 있는 사진 전부 다 지워라. 얼마나 중요한 증거물인데 제가 왜 지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둘 다 변호사 생활을 말아먹게 할 수 있을지 지금 상당히 고민 중이거든요. 너 내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걸 기어이 봐야 속이 후련하겠니?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네 자식은 생각 안 할 거야? 걔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지?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내 아들이 변호사 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돈이 필요하면 원하는 만큼 준비해 줄 테니까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시모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던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남편이 동료 변호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제 입으로 밝혀버리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 때문에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며 한 번만 더 건들면 남편의 회사에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저를 놓아주었고, 그렇게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모에게 한참 동안 시달리다가 들어와서 그런지 온몸이 쑤시고 몸살 기운이 돌고 있길래 잠깐 눈 좀 붙이려고 하는데 시모가 그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려주었는지 저에게 연락이 왔네요. 당신 어머니 집에 다녀갔었다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던데 걱정돼서 전화했지. 이제 집에 들어간 거야? 나도 이제 막 일이 끝나서 올라가는 중이야. 그래서 전화한 용건이 뭐야? 당신 원래 일 마치면 나한테 전화 안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왔잖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낯설게 행동하는데? 어머님한테 전화 갔으면 어느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말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해봐. 나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다 되어버렸거든. 그래, 어차피 알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그 사람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당신과는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했었고. 언제부터였어? 나는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나한테 사람을 붙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치밀한 사람인 줄 몰랐네. 나 몰래 그동안 바람 피운 주제에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몇 개나 되는 줄 알고. 당신 변호사 인생도 이제 끝났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데? 설마 당신 내가 활동하는 전부를 뒤에서 보고받고 있었던 거야? 우리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면 되잖아. 손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내 변호사 인생에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라고. 지금 서둘러 올라갈 테니까 집에 딱 기다리고 있어. 정말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뒷조사를 할 줄 몰랐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 같네.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 같았는지 쫄쫄매고 있었어요. 친구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신을 당했었겠죠. 그런데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변호사 인생에 엄청난 흠집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 남편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전부 확인해 보길 원하고 있었네요.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뭔가 캥기는 게 더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부산에서 집에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며 다시 짐을 챙겨 아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하셨지만
깊이 있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다툰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죠. 부모님에게까지 당장 상처를 안겨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많이 급했는지 부산에서 집에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했고, 제가 집에 없다는 걸 확인한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받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에게 연락을 시도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걸지 않길래 저는 그제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지만 깊게 잠이 들지는 못했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이도 많이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조용한 방 안에서 또다시 진동이 울렸고, 이번에는 모르는 전화번호였네요. 여보세요? 그래도 제 전화는 받으셨네요. 굳이 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대충은 아실 테니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지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그쪽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그쪽이 제 눈에 띄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몰라서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두려워했으면 연락도 하지 않았죠.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죠. 저는 그쪽한테 상당히 괜찮은 제안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장소는 문자로 찍어드렸으니 그쪽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저랑 단둘이 만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 대 여자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겠어요. 남편과 동료 변호사인 상간녀는 제가 두렵지도 않은지 상당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도 상간녀를 만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듣고 싶어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도착을 하니 상간녀는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찾아오셨네요. 서로 오랜 시간 얼굴 맞대고 대화 나눌 사이는 아니라는 거 저도 알기 때문에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일단 저는 서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업 파트너이자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천생연분 나셨네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만 제출해도 둘의 변호사 생활에는 충분히 지장이 생긴다는 거 알고 있죠?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모신 거고, 증거물들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둘인데 저희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은 거 아실 테니 최대한 서로 좋게 해결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지고 계신 증거물 넘겨주시는 조건으로 여기 1억 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증거물 비용이니까 서변이랑 이혼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위자료는 알아서 잘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가진 증거물의 가치가 1억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쪽이 저를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벌써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요. 어머, 1억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빈털터리로 내쫓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쪽 자식한테도 아빠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보다 건전한 변호사였다는 걸 말해주는 게 교육상 좋지 않을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뒷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으셨을 테니, 그럼 그것까지 보상해서 1억 5천으로 맞춰 드릴게요. 지금 계좌 알려주시면 5천은 바로 이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는 어쩔 수 없는 한 배를 탄 사이라 그쪽이 눈치껏 빠져주셔야 한다고요. 원래 끼리끼리 논다고. 애초부터 그쪽이랑 그 사람은 서로 맞지 않았다고요. 급이 맞는 사람 다시 찾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꼴랑 5년 결혼 생활 한 거 가지고 한을 품는 건 너무 오버 아닌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붙여서 모든 생활을 전부 다 감시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왜 그렇게까지 한 줄 알아요? 변호사로 버는 돈은 너무 한정적이라 좀 더 큰 돈벌이가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괜찮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 같이 계획을 하게 된 거라고요. 아무래도 사변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은 거고요. 상간녀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저는 그걸 밝혀내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 없는 증거물들을 그 사람들의 입 밖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는다는 건 그쪽이 지금까지 몰래 진행해온 일들에 대해 저보고 입을 닫아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당신들을 봐줘야 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가지고 조만간 경찰서를 찾아갈 거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과 그쪽한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저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쪽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그쪽한테 떨어지게 될 앞으로의 돈들도 없을 거라고. 오늘만 날도 아니잖아. 어차피 입만 뻥끗하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이거야. 오늘 이 돈 받고 나중에 추가적인 보상 더 해주면 되잖아. 누구 앞에서 지금 반말이야? 나는 그쪽처럼 간이 큰 사람이 못 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내일 경찰서로 갈 거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2억 줄게.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더 얹어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서변이 오늘 그쪽이랑 꼭 해결 보라고 했었다고요. 이참에 그쪽도 돈 좀 만지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게 변호사 돼서 푼돈 만지며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해외 고객들이 투자금이랑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맡긴 수백만 달러를 착복해서 탈세 좀 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한탕만 하고 빠지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직한 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그 사람들도 우리를 쉽게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역이용해서 위배한 사람들의 돈을 받아낸 것뿐인데 오히려 저희가 잘한 일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정말 힘들게 돈 벌어서 투자하려던 사람들도 간혹 있다 한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머리가 멍청해서 당한 것뿐인데 자기 탓을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 받으시고 증거물만 지워주면 앞으로 또 돈이 들어오면 연금처럼 꽂아 드릴 테니 이제 그만하자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았던 거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니 눈까지 맞아버린 거였네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된 저는 분노가 치밀었고,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된 저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었고, 증거물은 이혼을 하고 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의 인생에 위험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아서 전부 다 술술 불었고, 저는 이 상간녀에게 들었던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을 몇 번이나 재생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며 불러드렸네요. 제 눈치를 보며 들어온 남편한테 가까이 다가가 우선적으로 제가 받았던 배신에 대한 응징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풀어버렸고, 다음날 바로 이혼하자며 앞으로 있을 위자료에 대한 보상이나 철저하게 잘해주라고 확답을 받기 위해 조건을 내밀었어요. 내가 당신이랑 바람난 여자를 만나고 왔다는 거 이미 들었으니까 알고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을 믿고 큰 돈을 맡긴 사람들인데 그걸 이용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게 변호사가 할 짓이야? 나는 그래도 당신이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었는데 그게 전부 다 사기를 치려고 계획한 일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고. 내가 가진 증거물을 받고 싶다면 원하는 조건을 전부 다 들어준 다음 건네줄 거야. 그래야 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될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줄 테니까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깔끔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내 자식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 아빠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동안 내 아이 볼 생각 하지 마. 내가 원하는 조건 들어준다면 증거물은 그대로 넘겨줄 거고, 당신은 그 여자랑 앞으로 뭔 짓을 하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어때? 나쁘지 않은 조건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원하는 조건 맞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 번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까봐 쫄았었는데 뭐 그 정도야 뭐. 그렇게 남편과 저는 다음날 신속하게 이혼을 했고, 그 사람과 상간녀는 법적인 소송으로 끝내는 게 아닌 제가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었네요. 남편에게 모든 걸 받아낸 저는 부모님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남편은 하루빨리 증거물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받았던 사진 몇 장을 남편에게 전송을 하면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제가 어느 정도 안심이 될 때까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남편은 친구가 보내줬던 사진을 받아보고 결정적인 증거물을 달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곧바로 경찰서에 달려가 그 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로는 역부족이었고, 그 사이에 남편과 상간녀가 또 다른 일을 꾸밀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충격적이게도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네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는
저와 숙려 기간이 끝나자마자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당신도 그냥 증거물만 주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증거물 주려고 온 거잖아.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결혼식을 올리라고 그랬어? 그건 내가 허락해주지 않았는데? 어머님, 봐봐요. 저 여자가 엄청 독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결혼식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 네가 여긴 뭐하러 온 거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자식 창피라도 주려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난리를 치겠어요. 저 말고도 대신해줄 분이 저렇게나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이 사람들이에요. 잡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형사분들은 두 사람의 범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찰서로 연행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모는 상당한 큰 충격을 받아 쓰러져 버리셨네요. 제가 형사분들께 제출했던 증거물들이 상당한 효력이 있었고,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범죄를 이용한 서류까지 확보가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친 혐의로 인해 기소되면서 둘 다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징계를 당하게 되었네요. 같은 목적으로 만나 힘들게 읽었던 가정까지 파탄낸 상간녀와 저와 아이를 등진 남편이 받게 된 중징계는 제가 받았던 상처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 것 같았는지 힘들 것 같았던 마음은 한결 편해졌네요. 이 문제로 혼자 살고 계시던 시모는 형사들한테 연행이 됐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뇌출혈로 인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중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이라고 생각되네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이번에 세상이 참 좁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제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잊고 지내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전부 떠올라 그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려 하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저에게 전부 다 지나간 일인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며 제가 더 이상한 사람 같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네요. 제 마음을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맞은 사람만 기억하고 있으니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는 손해 볼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저와 이혼을 하게 된 전 남편과 결혼을 했을 당시 저는 그저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특별할 것 없는 월급쟁이였죠. 집안 재산을 두고 비교해봤을 때 양가 비슷했어요. 아빠는 해외 수출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시댁 집안에는 남편과 달리 밑에 서방님 둘 다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병원에서 의사 동서들을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과 달리 서방님들은 의사라서 그런지 서둘러 결혼을 시켰고 남편은 나중에 저를 만나게 되면서 결혼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의사 집안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모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의사 집안에 들어온 걸 엄청난 특혜라도 받은 것처럼 저에게 항상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시면서 시댁에 갈 때마다 물질적으로 뭔가를 원하셨어요. 남편이 의사라면 이해하겠는데 서방님들이 의사인 걸 왜 제가 특혜를 받는 것처럼 느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매번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싫어서 시댁에 가는 걸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댁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의사인 서방님네와 비교당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말에는 무조건 시댁을 가야 한다는 거야?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때 되면 알아서 가는 건데 그걸 일부러 가서 피곤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나한테 잘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의사 동서들만 감싸고 도시는데 앉아있는 자리조차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그냥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나는 식모나 다름없다고. 내가 부엌에 나와서 쉬는 거 봤어? 이것저것 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음식 준비는 내가 다 하잖아. 받아먹기만 하는 당신이 뭘 알겠어? 굳이 일부러 내려가서 피곤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 어머님도 나랑 동서들이랑 얼마나 비교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지. 나는 장남이고 당신도 집안의 제일 큰 며느리인데 그 정도 움직이는 것 가지고 불만 가지면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의사들은 손이 중요하다는 거 몰라? 일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이 좀 희생해주는 건데 그걸 아니 곱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그런 사소한 불만들이 집안 싸움을 만드는 거야. 그냥 당신이 한 발 물러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방님이랑 동서들은 전부 다 의사들이라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손이 중요하고 나는 회사에 다녀서 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 나도 디자인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손 많이 쓰는 직업이거든? 당신은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그냥 서방님 결혼하니까 본인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대충 나랑 결혼한 거야? 어쩜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시댁 식구들 얘기밖에 안 해? 남자들은 결혼하면 효자 된다더니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나 보네. 당신이 챙겨드리면 되는 걸 왜 나한테 강요하냐고. 남편은 결혼을 했고 맏며느리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무조건 주말에 시댁에 내려가 시부모님 수발 들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과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이 벌어졌고 말끝마다 시댁 식구 두둔하는 말만 하는 남편 얼굴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날은 각방을 쓰게 되었네요.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부터 시댁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라는 행동들이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당연히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 사이에 제가 들어갈 빈 공간은 없어 보였죠. 서방님들은 그래도 크게 거슬리는 건 없었는데 동서들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그런지 얼굴 볼 때면 저를 무시하고 말투에서 느껴지는 차별은 사람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동서들은 한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마음도 잘 맞고 둘이서 대화할 시간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 저를 대하는 시선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모도 다를 것 없이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시댁에 자주 가는 게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것 같아 때 되면 가자는 건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저에게 막말하면서 상처 주는 남편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어요. 결혼을 하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존중해야 되는데 남편은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따라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하고 각방까지 쓰는 생활을 하는데 이 결혼을 왜 했나 싶더라고요. 분명 사랑해서 결혼은 했지만 뭔가 잘못돼 가는 듯 싶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동안 냉전의 시간이 흘렀고 이런 분위기가 짜증이 나고 싫었는지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시모에게 일러 바쳤고 결국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에 불려가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존심까지 전부 너덜거릴 정도로 저에게 상처를 주셨고 남편은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벌써 잊은 거니? 의사 집안 며느리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분명 말했었잖아. 의사는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방 일은 천적으로 네가 해야 된다고 했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던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게 쉬운 건 줄 알았니? 네가 좀 더 노력하고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 아니야? 어머님, 그만 열내세요. 쓸데없는 일에 인상 쓰시면 얼굴에 주름밖에 더 가요. 비싼 팩 받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게, 우리 팩 받은 지 얼마 안 됐지? 비싼 돈 주고 받는 건데 괜한 일에 인상 쓰면 안 되지. 너는 집안 분란 일으키려 하지 말고 주방에 가서 과일이나 좀 깎아내야 보거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각방 쓴다는 말 또 들리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배운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지? 시모가 식구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하고 있으니 그 밑에 동서들도 그렇고 집안 전체가 저를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일을 남편이 전부 다 말했다는 것도 화가 치밀어 올랐죠. 요즘 시대에 의사 집안 얼마나 알아준다고 양쪽 어깨가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시모의 행동과 말투는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살 바엔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었고 더는 함께 있고 싶지도 않아 방에 들어가 짐 싸서 나가려 하자 남편이 당황했는지 쫓아와서는 제 팔을 잡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속삭이며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뭘 뭐해? 당연히 당신이랑 그만 끝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결혼한 줄 알아? 어떻게 된 게 나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당신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해? 우린 여기까지만 하자. 하도 답답해서 엄마한테 한탄 좀 한 게 뭐가 잘못됐는데. 당신이 우리 집안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각방까지 쓰진 않았겠지. 그래서 당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가 시모에게 천대받고 동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시댁 식구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당신은 그럼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다는 거야?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모두에게 평화가 오는데 꼭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쉽게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서로 진지하게 만나왔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면 이 정도의 스크래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더 큰 일들이 많겠어?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좀 더 신경 써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서둘러 주방에서 과일이나 좀 내와. 어머니가 시킨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불화가 없는 거라고.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위한 배려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말끝마다 자기 가족들 얘기만 하면서 나중에는 시모가 기다리겠다며 서둘러 과일을 내어주길 원하고 있었네요.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무게도 없고 시댁 집안의 눈치나 보면서 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남편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 제 손을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수도 없이 울리는 전화의 전원을 꺼버린 채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서러움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더 큰 화를 막기 위해 급하게 뒤따라와서 사태를 수습하려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들어왔지만 차라리 안 오는 게 좋을 듯 싶었습니다. 자네는 내 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사태를 만드는 거야? 아버님,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것들을 이 사람은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서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풀어주려고 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제 말이 귀에 부정적으로 다가온 듯 하네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화난다고 무조건 아버님 댁으로 달려오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소? 그만 화 풀고 오늘은 그만 들어가자. 내가 전부 다 잘못했다니까. 그래서 자네가 잘못한 게 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 거 아니야? 얘가 웬만하면 속으로 삭히는 성격인데 이 정도까지 하는 것 보면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왔다는 거잖아. 자네가 뭘 잘못했고 사돈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게. 그래야 우리도 어떤 식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솔직히 이 사람이 맏며느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솔선해서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동서들을 챙겨주는 게 맞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일 좀 시켰다고 투덜거리잖아요. 저희 집안이 의사 집안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민감한 수술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쉴 때 최대한 컨디션 조절을 해줘야 돼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문제인데 얼마나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맏며느리로서 좀 더 배려하라고 했던 건데 그런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시댁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시키는 일인데 거절하는 것도 보기 안 좋잖아요. 저는 남편으로서 중간에서 최대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던 거고 이 사람이 좀 더 희생해 주길 바란 겁니다. 남편은 점점 더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듣고 보면 무조건 제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말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시면서 무슨 저런 놈이 다 있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한참 동안 떠드는 남편의 말을 듣고 계시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는지 아빠가 남편에게 소리치며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는 아빠의 모습에 당황해선 급하게 밖으로 도망쳤네요. 현관 앞에서 저를 계속 데리고 가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듣기 싫으셨는지 엄마는 바가지에 찬물을 넘칠 정도로 담아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자 아빠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엄마는 문이 열리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 바가지에 담긴 찬물을 냅다 뿌리며 내 딸 얼굴 2번 다시 볼 생각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네요. 온몸이 물에 젖은 남편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과 한참 동안 대화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혼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몸살인 것 같은 느낌에 약간의 미열도 있어서 이런 증상들을 설명하자 엄마의 안색이 안 좋아지셨고 속도 울렁거리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따라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하필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몸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원장님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나 재차 물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임신 초기라는 말에 엄마와 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산부인과에서 나오지 못했었어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엄마는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다는 말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이를 빌미로 제 발목을 잡을 것 같은 현실이 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 2번 다시 얼굴 안 볼 것처럼 행동하더니 갑자기 임신을 했다니. 그럼 당신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 당신 아이가 내 뱃속에 자라고 있다고. 내가 당신을 보러 온 이유는 아이가 있든 없든 변함없다는 거야. 우리는 결국 이혼을 할 거고 아이는 내가 키워.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내 발목을 잡을 생각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 아이가 당신 아이만은 아니잖아. 우리의 관계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당신은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어?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날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될까? 한 번만 믿어달라고. 남편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에 눈빛부터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의 깊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 저에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어떤 식으로 저를 대하는지 두고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가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는 말에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임신했다는 소식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임신 축하한다. 그래도 이 말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 둘째랑 셋째는 병원 일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언제 이렇게 계획을 했었대? 둘이 갈라설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뒤에서 할 건 다 하고 있었구먼. 어머니,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뱃속에 아이가 듣겠어요. 그래도 제가 제대로 된 효도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요즘 애를 누가 낳아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쁜 세상인데 하는 것 없는 사람들이나 애 낳고 사는 거지. 집안이 부유할수록 출산율이 적다는 거 아시죠? 못 사는 집안일수록 아이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키워서 돈 벌게 해야 되니까 그런다고 하던데. 형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대략 불행할 것 같은데요? 이 험난한 세상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살겠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어머,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 요즘 청년들 목표가 뭔 줄 알아? 내 집 마련하는 거래.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내 집 마련하려고 인생 사니? 그런 것들 보면 애만 싸질러 놓은 부모들이 참 한심해.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애는 엄청나게 낳잖아. 형님 인생도 참 딱해요. 앞으로 펼쳐질 앞날에 자유는 없고 애 뒤치다거리만 해야 되잖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동서들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곤 축하한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되려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고 있었어요. 자신들처럼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며 아이를 가진 저에 대해 후회할 거라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죠. 저는 동서들과 애초부터 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고 잠깐 얼굴만 비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더 있다 가지 않고 서둘러 일어난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오래 있어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 서둘러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나왔네요. 시모는 현관 밖을 나가는 저에게 자주 얼굴 보자며 미소를 띄었고 그날 이후 주말만 되면 계속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곤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으시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얘 큰애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소파에 앉아 있거라. 그래도 우리 집안의 첫 손주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당연히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고 있으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동안 서러웠던 건 전부 다 잊고 우리 잘 지내보도록 하자. 주말에는 애들이 와서 정신없고 힘들 테지만 평일에는 우리 둘이 있으니 괜찮잖아. 아이 때문에 안정을 취하려고 일도 쉬고 있다며. 앞으로 쉴 거면 시댁에 와서 쉬거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몸에 물이 오잖아. 어머님,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저한테 원래 이렇게 잘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뭐가 당황스러워? 원래 내가 해줘야 하는 것들인데 못 해준 것뿐이지.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잖아. 어찌됐든 소파에 앉아서 시애미가 내어주는 음식만 받아 먹으며 쉬고 있어라. 그리고 주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 할 일이 산더미거든. 이번 주 주말에 셋째 며느리가 생일이잖아. 그래서 생일상 좀 차려주려고 야채랑 음식들 좀 준비하고 있었다. 몸이 한계라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 괜한 걱정하지 말고 TV 보면서 과일 좀 먹고 있어라. 절대 주방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시모의 행동들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쓸데없는 이유를 만들어 제가 시댁에 오게 해놓고 바로 일 시키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은근슬쩍 잘해주는 척 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드러내는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곤 혼자서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려고 이것저것 벌려놓으신 걸 흘기 봤는데 그 타이밍에 시모와 눈이 마주쳤네요. 저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짓고 계시던 시모는 왜 빨리 안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저를 바라봤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계속 눈치 받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을 살펴보니 난리도 아니었네요. 셋째 동서 생일상 차려준다고 온갖 음식을 만들려고 판을 벌려놓은 모습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결국 제가 머뭇거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모는 도와줄 수 있냐고 속마음을 꺼내셨고 어쩔 수 없이 일손을 돕게 되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더니 주방 일 좀 부탁한다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오실 거라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저녁 늦게나 돼서야 집에 들어오셨고 그동안 저 혼자 그래도 노력하며 음식 준비를 했었는데 굳은 표정으로 전부 다 끝내지 못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으셨네요.
시모는 저에게 모든 일을 떠맡기려고 애초부터 계획을 하셨던 거였고, 임신한 걸 알면서도 이런 식의 대우를 해주는 시모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와 거짓말들은 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면서 한참 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지속적으로 얼굴 좀 비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놨지만 아이가 우선이라는 제 말에 더는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지내는 동안 어느새 만삭이 되었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날이 하필 명절이었었네요. 남편은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날 혼자 가는 건 너무하지 않겠냐고 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집착하며 시댁에 가자는 말을 하길래 가봤자 푸대접밖에 더 받겠냐고 분명 일만 할 거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며 만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아내면서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배가 불러온 모습으로 시댁에 나타나자 저를 바라본 시모는 놀란 표정으로 곧 애가 나올 것 같다며 제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고 동서들은 저를 아예 신경도 안 쓰면서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끝났을 인연 질질 끌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죠. 시모가 동서들을 데리고 주방에 들어가길래 흙이 쳐다보고 있는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쉬려 하는데 남편이 방에서 서방님들과 나오더니 정신없이 무언가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곤 시부가 빨리 나오라며 소리치자 급하게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남편에게 어딜 가냐고 물어보니 낚시를 하고 오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혼자 놔두고 낚시를 하러 가겠다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밖으로 나가버린 채 저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시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시모의 한마디에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네요. 곧 출산인데 방에 들어가 누워만 있으면 애가 잘 나오겠니? 준비를 해야 애도 숭풍 나오는 거야. 운동 좀 해라. 살찐 거 봐봐라. 이래서는 애 낳기 힘들어. 내가 많은 건 준비하지 않았고 저녁에 먹을 안주거리 정도만 재료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만들고 있어라. 한 2-3시간 있다가 내려올 테니 그때까지 음식 좀 만들어놔. 어려운 거 아니지? 시애미가 지금 시간을 놓치면 안 돼서 그래. 중요한 일을 해야 되거든. 요즘 들어 얼굴에 탄력이 많이 죽어서 비싼 돈 주고 팩을 바꿨거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너도 나중에 내 나이 먹으면 충분히 이해할 거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시아버지 오시기 전에 음식 만들어 놔라. 출장 마사지사 지금 온다고 했지? 네, 지금 다 도착했대요. 오늘은 순금팩으로 얼굴 마사지 받을 거니까 기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꽤 비싸거든요. 형님, 배고프다고 음식 만드시고 드시면 안 되는 거 알죠? 괜히 애 핑계 대면서 다 드실까봐 걱정이네.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죠? 저보고 여기에 있는 음식들을 전부 다 만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동서들은 출장 마사지 불러서 순금팩인가 뭔가 받으시고 저는 주방에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전을 부치라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럼 네가 순금팩 패키지 준비해 줄 거야? 네가 나를 위해 뭘 해줬다고 지금 큰 소리야? 근데 너는 우리 집안의 공식 식모인 거 몰라? 그냥 군말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일이나 잘해. 그래야 이쁨이라도 받는 거야. 뭐 하나 시키면 투덜거리기나 하고. 임신이 뭐가 태수라고 왕처럼 떠받들어 주길 원하는 거야? 나는 애 안 가져봤니? 지금 시간 없으니까 군말하지 말고 서둘러 음식 만들거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때마침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출장 마사지사가 들어왔어요. 시모와 동서들은 저를 주방에 놔둔 채 급하게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셋 다 순금팩을 받는 거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웃고 떠들며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 준비되어 있는 부침가루를 전부 다 물에 풀어 들고 올라갔습니다. 2층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모와 동서들은 얼굴에 금가루를 붙인 채 저를 흘기 쳐다보며 방해하지 말라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방해되니까 밖으로 나가라는 말에 시모와 동서의 얼굴에 반죽물을 들이부어 버렸네요.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에 당황한 시모와 동서들은 난리가 났고 저는 시댁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시모에게 반죽물을 부었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네요. 도저히 인간으로 대해줄 집안들이 아니라서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이혼을 밀어붙였고 시모도 화가 났는지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밑에서 세상에 태어난 아이와 열심히 살아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 저와 이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고 남편에게 제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친자 포기각서를 요청하니 재혼한 여자가 제 아이와 남편이 만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난리를 치자 남편은 그 여자의 말을 듣게 되면서 친자 포기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모든 걸 다 털어버리니 속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나고 시모와 동서들이 저희 사무실에 고개를 내밀며 찾아왔네요. 저는 다른 사무실에서 작업 중이라 몰랐었는데 대표실에서 기다리라는 직원의 목소리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대표실에 들어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순간 저희 모두는 정색을 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야? 너 이런 곳에서 사무일 같은 거 하고 있는 거니? 10년이 지나도 변한 건 하나도 없구먼. 세상 참 좋네.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어머님, 여기서 꼭 주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안 될까요? 예, 여기 대표가 글쎄 매출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단다. 너네 병원 개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간판이야. 눈에 확 들어오는 간판이어야지만 병원이 잘 되는 거 몰라? 그냥 이름 몇 자 박은 간판으로 사람들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대표님, 차라도 내올까요? 계속 서 계시길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음료 좀 내어드릴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금방 나가실 분들이라 그런 거 필요 없네요. 가서 일 보세요. 내가 따로 연락하기 전까지 들어오지 마시고요. 어머님, 방금 들으셨어요? 방금 저 직원이 대표라고 했잖아요. 설마 여기 회사가 본인 건 아니죠? 저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저도 손님은 가려서 받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사람들한테는 주문받지 않거든요. 예, 네가 이 회사의 대표라고? 그런 간판 만드는 디자인을 네가 한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매출을 벌고 있다면서 그게 사실이야? 그런 걸 왜 알고 싶으신 거죠? 저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손님께서 원하는 건 얻어가실 수 없으시겠네요. 시모는 경악을 하며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계속 바라봤어요. 저는 10년간 제가 가진 전공을 살려 한 업체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간판을 디자인하는 사업을 확장시켰고 생각보다 좋은 반응에 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어요.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쉽게 바꿀 수 없고 매출과도 직결이 되는 게 간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비싼 돈을 주고도 주문을 하시죠. 그리고 제가 만든 간판이 입소문을 타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런지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저희 회사는 10년 만에 몰라볼 정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시모는 병원을 개원할 간판을 제작하기 위해 저를 찾게 된 거였어요. 알고 보니 동서들이 개원할 병원 근처에는 거의 대부분 제가 제작한 디자인의 간판들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시모는 제가 디자인한 간판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간판으로 개업을 한다면 그건 병원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간판의 효과는 상당하다는 걸 시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모가 원하는 대로 간판 제작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자존심은 있었는지 저에게 주문받지 않겠다며 돌아나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반 업체에서 평범하게 만들었던 간판은 눈에 띄지도 않을 뿐더러 그 주변의 병원에서 벌써 자리를 전부 다 잡은 상태라 병원에는 환자들도 많이 찾아오지 않았고 그런 스트레스가 환자에게까지 연결이 되면서 평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간판의 이미지가 본인들의 얼굴이 된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된 동서들이 서방님들까지 데려오고 나중에는 남편까지 데려와서 간판 제작을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2번 다시 회사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그 사람들을 출입 금지시켰네요. 시모는 제가 의사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걸 소문으로 들었는지 배 아파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더니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 아이의 얼굴이 보고 싶다며 접근을 하면서 예전에 재혼한 여자랑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다며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네요. 돈만 밝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는지 알고 있었고 대화조차 섞으려 하지 않자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뺨에 손을 올려붙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제 모습에 당황했는지 2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있지만 분명 시모는 다시 저에게 접근할 것 같네요. 저는 더욱더 열심히 살면서 저를 막대했던 그 집안들이 후회할 정도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시모가 속을 끓고 있는 걸 생각하니 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힘내시고 좋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과 3일 전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된 60대 여자입니다. 그날의 상황을 납득하기도 싫지만 안사돈의 행동을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아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몰라 물어봐도 대답을 잘 하지 않길래 사위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임신하고 주말에 시댁에 들렸었는데 그때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지 꽤 큰 상처로 다가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황을 물어보면서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안사돈이 제 딸의 임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지겹다는 말을 했다네요. 김서방, 그 말이 사실이야? 어떻게 내 딸이 임신했는데 지겹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손자 보는 게 싫으셨다는 거야? 아무래도 제 위로 형이 2명이나 있다 보니 형수님들이 먼저 손자 손녀를 안겨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딸을 앞에 두고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주영아, 너 안사돈한테 거슬리는 행동 같은 거 한 적 있니?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나오신다는 게 나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구나. 상견례 때도 그렇고 결혼식 할 때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갔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사람이 180도 돌변한다는 게 이상하잖아. 잘 생각해봐라. 조금이라도 안사돈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면 나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는데? 눈밖에 난 행동을 한 적 절대 없어요. 행동 하나하나 조심했고 임신하기 전에 주말에 몇 번 시댁에 들려 식사한 게 전부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변하신 거라니까요. 이 사람도 옆에서 다 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갑자기 손자 보는 게 지겹다고 했을 때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평소에 알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처음 주영이 인사시키러 갔을 때도 이렇게까지 안 좋은 반응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일은 저도 솔직히 서운하네요. 안사돈의 말에 저도 상처를 받을 정도인데 정작 임신한 제 딸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조만간 안사돈과 따로 만나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었죠. 저희 집과 사돈댁의 거리는 걸어서 3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라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쩔 땐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몇 번 마주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 서로 최대한 조심해야 하는데 안사돈은 무슨 생각으로 제 딸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날 이후 머릿속에서 사위가 말했던 말들이 맴돌아 더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안사돈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판단해 따로 뵙자고 연락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안사돈과 약속 장소에서 만났고 결혼식 이후 처음 얼굴 보는 거라 서로는 어색한 인사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상 문제가 되는 일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제 딸이 사돈댁에서 같이 식사한 적이 있다면서요. 그때 왜 제 딸에게 상처를 주셨나요? 손주를 보셨으면 좋아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빈말이라도 기분 좋게 축하한다는 말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손주 보는 게 지겹다면서 임신한 걸 안 좋게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죠? 제가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해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듣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숨기는 성격이 아니라 그것도 최대한 돌려서 얘기해 준 건데 그걸로 상처받았다고 사돈한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쳤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얘기해 드리죠. 새아가 위로 며느리가 둘이나 있어요. 그것도 석박사 출신에 지금은 둘 다 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럼 석박사 출신 며느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비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월 유전자를 받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인물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손주들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런데 새아가는 뭘 내세울 수 있나요? 그냥 일반 회사원에서 손님들 커피나 타주는 비서직 아닌가요? 돈도 코풀 정도로만 벌어오면서 애는 왜 싸지르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 막내 아들은 그래도 대기업 다니잖아요. 그러니 둘이 결혼하겠다고 왔을 때 제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제대로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임신은 놀고 먹겠다는 거 아닌가요? 결혼했으니 자식 보겠다는 핑계로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남은 인생 2다리 뻗으며 편하게 살겠다는 건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속이 어떻겠어요? 그 꼴 안 보려면 일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손주를 돌봐주게 되는 상황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테고 그럼 저는 5월 유전자도 아닌 손주를 돌봐줘야 한다는 건데 내가 즐겁게 손주를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겹다고 한 건데 도대체 뭐가 서운하다는 거죠? 그럼 애초부터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걸 허락해주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서로 안 좋은 꼴은 안 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왕 결혼시켰으면 그래도 최소한 서로 상처는 주고받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대놓고 제 딸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만큼 사돈의 두 며느리들처럼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네요. 제가 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고작 이런 말씀 하시려고 바쁜 저를 부르신 건가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저는 분명 얘기해 드렸듯이 좋게 봐줄 수 없으니 모든 건 사돈댁이 감당하셔야 될 문제세요. 할 말 끝나셨으면 일어나겠습니다. 안사돈의 말에 화가 끌어올랐지만 제 딸을 위해 꾹 눌러 참았고 앞으로 조심해달라는 말을 하고 제가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사이한테 최선을 다해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사돈은 되려 제 딸에게 상처를 주려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꽉 채웠다는 거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네요. 결국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없었고 밖으로 먼저 나간 저를 뒤따라 나온 사돈은 뒤에서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사돈에게 가까이 다가가 분노하는 눈빛으로 사돈을 노려보게 되었네요. 사돈 또한 귀에 눌리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째려보면서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해서 저는 봐주는 거 없어요. 시집살이는 똑같이 시킬 거고 주말마다 불러서 집안일까지 전부 다 새아가에게 시킬 겁니다. 제 아들을 키운 보상을 그렇게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능력도 없는 집안이 우리 집안과 결혼해서 명품 가방 하나 선물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두 발로 뛰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누가 능력이 없는 집안이래요? 사돈이 저희 집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전부 다 알고 계시나요?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죠. 그걸 잘 모르시나 본데 쥐뿔도 없는 집안과 부유한 집안과는 애초부터 태가 달라요. 부자는 부자를 알아본다는 말 모르세요? 나는 처음 봤을 때부터 딱 알아봤고 며느리 모습 보면서 집안의 재산이 얼마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겠던데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배려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명품 가방 그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몸으로 때우라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제 아들과 갈라서기에는 이미 임신을 해버려서 어렵잖아요. 그럼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인데 희생해야 될 부분은 감수해야 되잖아요. 오늘 사돈과 단둘이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대화할 때 무조건 싸우려 든다는 거예요. 이래서 양반 집안, 천민 집안 하는 건가 봐요. 못 배운 사람일수록 입이 거칠거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관여하시면 그때는 저도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어쩜 하는 짓도 일이 똑같아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사돈은 자기 할 말만 끝낸 뒤 곧장 택시를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제일 최악인 사람이었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사돈댁과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사돈은 그런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네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사돈과 나눴던 대화를 전부 다 얘기했고 남편은 제가 한 말을 듣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며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상했지만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었죠. 남편은 그날 저녁에 딸에게 전화를 했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집안과 엮일 필요 없다면서 시댁에 찾아가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하던 도중 갑자기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안사돈이 애들 신혼집에 찾아간 것 같다며 좋지 않은 표정을 보이고 있었네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제 딸이 시모가 와서 끊어야 할 것 같다며 연락이 끊겨 버렸네요. 딸 집이 사돈댁과 저희 집 중간에 있어서 아마 지나가다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번 난리쳤기 때문에 사돈과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고 딸에게 시간 되면 연락 달라는 문자 한 통 남긴 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네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문자를 받는지 딸에게 연락이 왔고 급하게 수화기를 들어 받는 순간 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사돈이 제 딸에게 얘기하는 말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대화 내용이 안 좋아지자 안사돈 몰래 저에게 전화를 걸어 들려주려고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았어요. 잠시 뒤 사돈의 입에서 안 좋은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는 꼭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해야 되겠어? 너 때문에 지금 양가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 거 알고는 있니? 모르지? 좀 전에 너희 안사돈과 만나서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아? 그냥 속으로 삭히고 있으면 되는 걸. 입 밖으로 꺼내서 어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러니까 내가 배우지 못한 것들과 결혼을 반대했던 건데. 아들놈은 무조건 너랑 결혼하겠다고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줬다만 그게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던 것 같네. 너희 안사돈은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나랑 너무 안 맞더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제가 그이랑 이혼하길 원하시는 건가요? 어머님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졌다는 거 모르시나요? 저한테 살가운 말 한마디 해주셨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어머님이 꺼내신 말 중에 차마 그 말을 제 입으로 담고 싶지도 않아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저한테 우월한 유전자가 아니라면서 키워봤자 아들이면 막노동 뛰고 딸이면 술이나 팔 텐데 뭐하러 키우냐고 그냥 지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사람한테도 이 말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다고요. 그만큼 저희 부부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아세요? 당연히 큰 아주버님, 작은 아주버님이 석 박사 출신이고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출신의 배우자를 만났겠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람 차별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저희 얼굴 안 보고 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딸과 사돈과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데 남편과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무리 쓰레기라도 이렇게까지 안 싸더니 바닥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 인사 주고받았을 때 느꼈었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사돈이 애를 지우라는 말까지 했으면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저희 부부는 느끼게 되었네요. 그렇게 사돈과 제 딸이 안 좋은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데 사위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는지 수화기를 통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사위는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다고 당장 돌아가시라며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사돈은 아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신경에 거슬렸는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뒤 제 딸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슬퍼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숨만 나왔고 잘못된 결혼인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네요.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저희 부부는 곧바로 딸의 집에 찾아갔고 주차를 한 뒤에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사위와 사돈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막장으로 나가는 거지? 저 애가 도대체 뭐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임신까지 시켜서는 손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만 만나라고 얘기했을 때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 엄마는 왜 저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찾아오셔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주영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생각을 해봐라. 당연히 비교되지 않겠어?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첫째랑 둘째와 어떻게 비교를 하니? 너도 좋은 여자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다. 그깟 임신이 대수야? 이제 그만하고 엄마가 소개해주는 여자랑 만나라. 그래야 네가 앞날이 창창해지는 거야. 차라리 그냥 인연 끊는 게 훨씬 좋겠어요. 결혼 허락해 주셨고 제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이제 와서 내쳐버리라고요? 엄마가 좋아하는 명품 선물이나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애초부터 없던 존재로 생각하시고요. 한 번만 더 저희 집에 찾아오신다면 그땐 지금처럼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부모가 바로 잡아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저 또한 어머니 하나로 인해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더 안 좋은 상황이 오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어요.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으실 거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를 제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네요. 사위의 말이 끝나자마자 안사돈은 자식의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사위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그동안 힘들게 키워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거냐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위는 제 딸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사위를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속해서 개입을 한다면 더 큰 불화를 키울 것 같아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봤네요. 안사돈은 사위와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 더는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어요. 분명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딸 내외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만삭이 된 딸은
출산이 임박해지면서 반복되는 진통 때문에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손자를 오랜 시간 끝에 출산을 할 수 있었고 사돈어른이 산부인과를 찾아와 주셨어요. 안사돈은 아직까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연락도 없었고 얼굴 한번 보이지 않았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제 딸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이렇게 사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산후조리실에서 몸을 회복시키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일처리를 끝내고 산후조리실을 찾았는데 딸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니 안사돈이 자리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높이려 했는데 제 딸의 표정이 어둡지 않고 밝아 보여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돈 오셨어요? 그렇잖아도 연락드리려 했는데 여기서 뵙게 됐으니 마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새아가가 저희 집에 오기로 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돈댁으로 제 딸이 들어간다뇨. 저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찾아오신 거죠? 또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하시려는 건 아닌가요? 제가 이제 막 출산한 며느리한테 왜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오면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라 제 마음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네요. 저번에 있었던 일들은 용서하세요. 제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많이 부끄럽습니다. 새아가와는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된 상태예요. 저희 집에 들어와 산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못해준 만큼 저희 집에서 몸조리도 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지낼 수 있게 해주려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당연히 사과를 받긴 해야 되지만 제 딸이 사돈댁에서 몸조리 한다는 건 불편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몸조리를 해주고 싶으시면 딸 집에 사돈께서 들어가셔서 챙겨주시는 게 서로 부담이 없을 테고 불편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주영아, 벌써 사돈댁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지? 출산하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조금이라도 무리할까 봐서 그래. 이거 어머님께서 저 무사히 출산했다고 주신 선물이에요. 어머님한테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딸의 손에 들고 있던 건 작은 지갑이었어요. 앞으로 잘 살라는 의미에서 선물해 준 거라며 안사돈의 날카로운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미 딸은 마음을 정한 듯 보였지만 저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성격 쉽게 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분명 어떠한 목적으로 제 딸에게 접근했을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산후조리실에 찾아온 사이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한 사돈의 행동으로 인해 양가 집안은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싶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사돈의 사과를 저 또한 받아들이게 되었었네요. 그렇게 딸은 사돈댁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 잘 지내고 있는지 수차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전화할 때마다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딸은 사돈이 밝게 웃으면서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서 저 또한 안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사돈에게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니 저 또한 긴장을 늦추게 되었고 조금씩 전화를 거는 빈도도 줄어들게 되었네요. 그렇게 사돈댁에 들어가 몸조리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사위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워낙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저녁 한 끼 먹으려고 들어왔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딸과 사위는 행복해 보였고 얼굴에는 그늘진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는데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되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사위도 안사돈의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을 후회하고 계시다며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해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꺼내면서 더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를 주고받으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긴장을 많이 놓게 되었어요. 그렇게 즐거웠던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전화도 자주 안 하게 되었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 딸이 제가 만든 반찬 몇 가지를 먹고 싶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겸사겸사 사돈과 대화도 좀 나누고 싶어 사돈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침 일찍 서둘러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사돈댁에 도착했는데 대문을 여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에 너무 놀란 나머지 급히 몸을 숨기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예,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해준 만큼 너도 나한테 뭐를 좀 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니? 군소리 말고 서둘러 움직이렴. 저희가 작년에 김장 담갔던 게 생각보다 일찍 떨어져서 그동안 사서 먹는데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 맛이 그립더라고요. 그게 손맛이 달라서 그래.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랑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예, 빨리빨리 움직여라. 시간 없다. 오늘 전부 다 끝내려면 쉬지 않고 움직여야 돼. 절인 배추 서둘러 헹궈야 물 빼는 동안 양념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런데 둘째야, 일광욕 하는 게 몸에 정말 좋은 거 맞니? 자외선 노출되면 피부 노화도 빨리 오는 거 아니야? 햇볕 쬐는 게 좋긴 하다만 불안하네. 어머님도 참. 햇볕을 쬐줘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면역력도 향상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차 한잔 즐기면서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막내 동서가 끈이 짧아서 조금만 잘해주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좋다고 달려 들어온다니까요. 어머님한테 다 받아먹었으니 그만큼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알고 있지? 이래서 오늘 김장 200포기 끝낼 수 있겠어? 서둘러 헹궈야 동서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거 아니야. 절인 배추 그거 비싼 거 산 거니까 최대한 살살 달아서 헹궈줘야 배추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야. 김장해보긴 했지? 어머님, 저희 점심 어디서 먹을까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사녀끼 내 딸한테 지금 차가운 물에 배추 헹굼을 시키고 있어? 주영아,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어머, 간 떨어질 뻔했네. 뭘 그리 놀라고 그래요? 몸조리도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니까 슬슬 움직여야 하지 않겠어요? 계속 쉬기만 하면 늘어져서 좋을 것 하나 없어요. 제가 잘해준 만큼 며느리도 저한테 보답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아직 회복도 되지 않은 애한테
김장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 두 며느리들은 왜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석박사 출신 연구원인 며느리들한테 굳은 일을 시키겠어요? 평생 팬만 굴려봤을 텐데 손 부르터서 안 돼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쌓여있는 절인 배추들을 전부 다 넘어뜨려 짓밟으며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안사돈과 두 며느리들은 경악을 하며 배춧값 물어내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자 제가 가방에서 한지 봉투 하나를 꺼내들어 사돈 얼굴에 던져 버렸습니다. 사돈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땅에 떨어진 한지 봉투를 열었고 그 순간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네요. 한지 봉투 안에는 사돈이 그동안 사돈 어른 몰래 두 며느리들과 주말만 되면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문란한 생활을 즐기며 관광버스 안에서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작업을 걸었던 모습들이 전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관광버스를 운영하는데 항상 운전을 할 때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사부인과 며느리들은 저희 남편인지 알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관광버스에 올라탔을 때는 이미 만취 상태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그런 생활들을 남편이 몇 번이나 지켜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눈웃음 치며 생활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찍히게 되었지만 사돈이 제 딸에게 잘해준다는 말에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려 했었는데 이제 막 출산을 끝낸 제 딸에게 김장을 시키려는 모습에 결국 이성을 잃어버렸고 사돈과 두 며느리는 자신들의 문란한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진들을 보곤 경악을 하며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사부인과 두 며느리들이 함께 등산을 다닌다고 하니 남편들은 안심하고 그냥 보내준 것 같았어요.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다며 저와 제 딸만 입단속하면 아무 일 없을 테고 두 번 다시 이런 생활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용서를 구했지만 사돈과 두 며느리가 제 딸에게 대했던 행동들을 볼 때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고 매일같이 전화 오고 찾아와선 용서를 구하고 있네요. 하루하루가 사는 게 고통스럽다며 제발 덮어달라고 땅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은 고결한 척은 다 하더니 속은 썩어 빠진 사람들이었네요. 여러분들께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게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있는 상태이고 이걸 전부 밝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이걸 무기 삼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는 게 최선일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도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